궁금한 게 있는데요. 연애를 해보긴 하셨어요? 연애한 지 한 횟수로 한 12년 정도 돼가간다. 예. 아유, 마법사가 되셨네. 언제야, 12년. 아, 가족들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까이에서 문세윤 씨도 있겠고요. 전진 씨 같은 경우도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 아, 문세윤 씨 너무 달라네. 굉장히 음주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나를 바꾸고 서로를 바꿔주면서 영향을 미쳐가는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어요? 와, 이 형 진짜 안 되겠네. 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문을 좀 많이 닫은 것 같아요. 거의 샷다를 거의 내린 상태예요. 이 연애 상점 문. 맞아. 저도 나름대로 치료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일단 그렇게 나쁜 점이 없다고 생각되면 만나봐라.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마음에 들고 눈이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몇 번 만남을 더 가져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면접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서로 면접.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내 아는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소개팅도 절대 해달라는 얘기 안 하게 되고. 20대 때, 3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앞뒤 안 가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네요, 나이가 되면서. 네. 근데 우리 유민상 씨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20살부터 44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미혼 남녀 10명 중에 7명이 솔로래요. 10명 중에 7명이요? 네네네. 2021년 자료거든요. 심지어는요. 요즘에 연애 포기자들, 연포자. 연포자. 네. 맞아, 많아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연포자하고 연애를 포기한 사람과 연못남, 연애를 못하는 남자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 우리 민상 씨는 저는 아직까지는 연못남인 것 같아요. 연못남. 네. 네. 연애가 이게 힘든 게 이쯤에 와서 뭐 이제 와서 제 나이에 1년, 2년, 3년씩 만날 거 아니니까 만나면 마음에 서로 맞으면 금방 결혼하게 됐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상태 만나는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연애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쉽게 못 이미 만나는구나.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계속 무조건 그냥 만나봐라. 사석에 계속 들어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 이러는 거 봐서는 만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약 강박이 좀 있지 않나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20대 초반에 연애를 할 때는 네. 연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연애를 하면 바로 결혼이라는 중압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개그맨들이 아시잖아요.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럼. 인기도 많고 원래는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그래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방송 욕심에 살짝. 진짜 좀 억울한 게 저는 연관 검색어에 유민상 딱 치잖아요. 그럼 뭐 유민상, 개콘 뭐 이런 거 나오죠. 유민상 띄고 이혼 이렇게 나와요. 유민상 돌싱 막 이런 거 나와요. 연관이 돼 있겠지. 왜 연관이 돼 그 연관 있습니까? 검색어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장가를 안 갔는데 이혼부터 뜨냐고. 아니, 왜 이혼이 뜨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연애를 해보긴 하셨어요? 연애를 해보긴 하셨어요? 쌤,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홍대에서 봤어요. 박사님,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요? 햄버거 3개 때부터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는 연애
네. 만약에 한 번 만나고 그러고 말고 그래도 연애를 좀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정성 있는 연애. 그 히스토리를 들어봅시다. 언제적 올해 정도 가야 돼. 몇 번 정도? 2번 좀 진득한 만남 2번. 아, 두 번. 네. 제가 20살 갓 대학생 되고서니까 그 당시엔 또 채팅이 유행이었어요. 네. 채팅 이렇게 치서 놀다가 그런 친구랑 이제 1년 반 정도를 네, 계속 만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그맨 되고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이제 개그맨 이제 동기들하고 한참 이제 라이트 클럽을 좀 이제 다닐 때여가지고 한참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같이 뭐 술 한잔 하다가 연락처나 주고받죠 해갖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그때 연락처 받았던 친구 뭐하지 해서 연락해갖고 이제 영화나 한 편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잘하셨네요. 예. 선생님 잘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하는 방법은 아는데요. 예. 나이가 들면서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쉽지 않고. 예. 저희 이제 그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유민상 씨의 철벽남설이 돌아요. 여자들이 대시를 하면 되레 유민상이 소위 말해 깐다더라. 철벽을 친다. 철벽을 친다. 특히 그 서프라이즈의 그녀죠. 김하영 씨랑도 썸을 타다가 유민상 씨가 철벽을 쳤다라는 말이 몇 년째 김하영 씨가 먼저 연락처도 물어보고 SNS 친추도 먼저 하고 이게 혹히 그냥 푸시를 많이 했는데 진짜 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방송이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으로 시작을 했고 방송 내용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김하영 씨가 진짜 저녁 먹으러 가자고 녹화 끝나고 나서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이만요? 그렇게 했죠. 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담스럽죠. 이게 왜냐면 여기 후배들도 있는데 이거 다 빼고 우리들만 가는 거는 조금 그것도 좀 그렇고 남들 보기도 좀 그렇고. 남들 보는 게 아니 무슨 유부남이 보는 거 이게 후배들 자식 끼고 막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둘이만은 못하겠다고 학살도 없는 또 그런 거 또 못해가지고 제가 만남 자체도 소개팅은 너무 부담스럽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받는 게 형동생을 만약에 해준다 그래도 난 절대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왜요? 형동생을 소개시켜주잖아. 얼마나 고른 사람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는 둘째 치고 이거 안 됐다? 그러면 형동 선배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저놈 눈 높다고. 저거 내가 얼마나 고른 분인데 괜찮은 분인데 싫어한다고 했다고. 어려워요. 남이 이렇게 결국 누군가가 저랑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그분 얼굴만 떠오르고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혹시나 그냥 진짜 면접 보는 느낌으로 진짜 최대한 최선을 성심성의 다해서 모시고 이런 거밖에. 아니 근데 소개해준다 그랬을 때 네. 싫다고 그래도 눈이 높은가 보다 그 똑같은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진도 안 보면 돼요. 안 봐야 돼. 아예 안 봐야 돼. 아예. 그 전에 어머머. 소개팅 해줄게. 그럼 내가 있는데 소개팅 인연이 있으면 어떡해. 아예 다 막아버리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내가 그냥 먼저. 네. 아니 근데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민상 씨, 네. 우리 민상 씨가 철벽을 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민상 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에 대해서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민상 씨 마음 안에. 어쨌든 만남이 시작이 되면 나는 까일 거다. 결국 상대가 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상처거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까일 바에야 그냥 시작을 안 해. 내지는 내가 먼저 철벽을 쳐.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철벽하면 방어라고 생각했는데 철벽도 공격이라는 게 너무 맞아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맞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맞아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먼저 방어를 해버리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인데 아주 수동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죠. 쭉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민사 씨가 계속 얘기한 게 만났다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면 소개해준 사람한테 얼마나 그렇죠. 실례냐. 그럼요. 이것 때문에 아예 나는 누가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아예 만나질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철벽이잖아요. 형동생을 소개시켜주잖아. 얼마나 고른 사람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는 둘째 치고 이거 안 됐다? 그러면 형동 선배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민상 씨한테는
어떤 것들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때는 최악의 결과를 먼저 머릿속에 예상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네. 좋아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했다가 거기서부터 잘 되는 게 혹시 마음이 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민상 씨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맞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예. 마음 꺼내놓고 이런 것도 좀 점점 힘들어지고. 네네. 예. 모르는 사람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신뢰 관계를 쌓아서 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한다는 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고 언제 그 인간관계 쌓냐 이 생각 드니까 좀 스스로 지금 겪어보지 않은 건데도 계속 그렇게 뭔가의 모를 방어기제 같은 느낌으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걸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찔린 느낌이 딱.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민상 씨는 내향적이세요. 맞아요. 예. 이 내향적인 분들은 처음에 누군가 이렇게 트는 게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낯도 좀. 엄청 좋아 가래요. 그래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좀 쉽게 시작을 하는 편이니까요. 진입이 좀 쉽지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봐서 마음에 드네. 그러면 딱 그렇죠. 헌팅하듯이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헌팅 연애법이라고요. 헌팅. 사냥하듯이. 사냥이라는 건 다른 나쁜 뜻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늘 사살의 이제 외부로 향해서 야 사람들 좋아 이렇게 하는 연애를 주로 한다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파밍 연애법이에요. 농사를 짓듯이 씨를 뿌려놔. 그렇구나. 씨를 뿌려서 몇 번 만나고 몇 번 만나서 좀 편해지고 편안해져서 좀 긴장감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연애로 발전을 하고 농사를 짓듯이. 근데 우리 민상 씨는 진입이 어려우신 것 같고 그냥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잘 못 가시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전혀 뭐 진전이 안 되죠. 약간 만약에 무슨 자리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 그러면 혹시 괜찮게 잘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만 생각하다가 집에 옵니다. 연락처라든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헌팅형이거든요. 완전 헌터죠. 사냥꾼이죠. 아이 뭐 도베르만이 보고 있어 그냥. 근데 그러면 저 같은 이제 헌팅형 그 인간이 적극적으로 막 들어와. 막 들어가. 그럼 괜찮아요? 근데 이건 부담스러워. 아. 도베르만 무서워. 피해야 돼. 진짜로. 왜 이럴까? 이렇게 되는 느낌이야. 그럼 만약에 네. 우리 민상 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유형 네. 좀 이렇게 얌전하고 좀 조용하고 네. 분위기 있고 네. 마음에 들었어. 네. 그분이 만나서 연락을 하면요. 그러면 만약에 저도 마음속에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그분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 그러면 네. 솔직히 처음엔 나는 의심을 좀 할 것 같아. 처음엔 나는 의심을 좀 할 것 같아. 무슨 의심? 아니 무슨 의심 여기서? 진정들 하세요. 와. 왜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 괜찮은 분이 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 나를? 왜 날 네. 좋아해? 그렇지. 내가 딱히 사실 외모에서 풍기는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분이 나를 왜? 아무런 도가 없이 왜?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야 매사에 좀 의심이 많고. 예. 문제가 깊다. 문제가 깊다. 예, 깊다. 예. 네.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상 씨의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이성이 나한테 호감을 가져? 뭐 그럴 리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이성이 호감을 갖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자기 객관화를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듣거나 느낀 바는 중간이 있다 그러면은 중하 정도. 뭐 외모 뭐 기타 등등 뭐 다 따졌을 때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해서 좀 체중이 많이 줄였다던가 또는 뭐 패션업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던가 사실 딱히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뚱뚱하다는 게 사실 장점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스스로 항상 마이너스 점수를 깔고 있는 편인 거죠. 뭐 어느 세상 선지에 뚱뚱한 거를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용기를 내서 여쭤보는데 왜냐면 민상 씨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네. 네. 혹시 체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거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뭐 샤워하려고 이렇게 거울 이렇게 봐도 좀 더 나왔는데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딱 볼 때도 스스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가지고. 예. 물론 저처럼 이렇게 뚱뚱해도 뭐 좀 귀여운 상도 있고 막 이런데 뭐 김준현, 문세윤은 딱 누가 봐도 귀엽고 잘생긴 뚱뚱해 똑같이 뚱뚱이더라도 이게 김준현은 이제 뽀얀 백돼지 뭐 핑크 돼지 이런 느낌이면 유민상 흑돼지 느낌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아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럼 나는 확실히 뚱뚱이들끼리 모아놔도 빠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본인은 계속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자기 객관화를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철저하게 객관적이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단 하나도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네. 하나님 민상 씨가 본인의 어떤 이런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점수를 짜게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부분의 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분의 합. 부분의 합.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여러 부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한 인간을 이해할 때는 그 많은 부분들이 그냥 모여 있는 총체적인 나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민상 씨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제가 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민상 씨도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럼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얼굴이 뭐 톰 크루즈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나보다 날씬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언제나 나보다 그 부분에서 더 멋진 사람이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언제나 패배자죠. 언제나 잘난 게 없는. 근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거는 매우 주관적인 그 사람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꼭 날씬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꼭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민상 씨랑 같이 있을 때 유민상 씨랑 같이 있으니까 참 좋고 편안하네 라고 느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상 씨는 왜 나를 좋아하세요? 나는 날씬하지도 않은데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그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잘 안 생기죠. 근데 보통 나라는 사람이 조건과 관계없이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런 게 생기려면 또래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또래로부터 오는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나의 가치가 있거든요. 야 민상이 멋진 친구지. 쟤 믿을만한 애야. 뭐 이러면서 내가 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게 있거든요. 그중에는 신체 자아상도 들어가요. 외모나 이런 체격이나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이발소에 가서 맨날 저를 커트머리 해주셔가지고 목욕탕 들어가는데 매표소 앞에서 남자 녀석이 왜 여탕 들어가냐고 제가 아주 짧게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시장에 가서 빨간색 구두를 이렇게 딱 짚는데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사내 녀석이 무슨 빨간색 구두를 또 그 시장에서 한번 또 대성통곡을 하고 그죠. 네, 그때가 한 6, 7살 때 전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머리를 제가 기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그때 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는 아닌데 어릴 때 좀 그런 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놀림을 받거나 오해받거나 그런 기억이 좀 있으세요? 어릴 때라기보다 그냥 살면서 쭉 전반적으로 이제 덩치 자체가 크니까 항상 남들 눈에 이제 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띄죠. 네.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별명이 뭐 나르는 돈가스 뭐 이런 거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체구는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중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 이 고모분의 무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런 거야. 애긴데 나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아저씨라 그러고 버스를 딱 타서 그냥 삑 하고 딱 타면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창밖에 보고 다 이렇게 봐. 이만하니까 사람이. 어이 뭐야 이렇게 다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워낙 눈에 띄고 뭐를 행동을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이제 얼굴을 알려진 직업을 하고 나니까 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어우 뭐야 크다 했던 게 이제는 어이 뭐야 이렇게까지 추가되는 거. 이 사람 TV 이렇게 해갖고 너무 눈에 다 띄니까 주로 저 못하게 되는 게 혼밥, 혼영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뭐 밥 먹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혼자 뭐 대외 활동을 거의 못해. 왜 혼자 오셨냐? 뭐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좀 그렇고 혼자 밥 먹고 있는 것도 이게 밥 먹는 양 이런 것도 막 다 쳐다보는 것 같고 혼자 얼마나 먹나 이런 거 쳐다보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걱정돼 갖고 그게 이제 데이트라고 치면 그 얘기 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계속 저기 여자친구가 봐 뭐 이러면서 어떻게 데이트하러 왔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 네. 거잖아. 100% 할 거예요 네. 아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좀 불륜이 아닌데. 그렇죠. 불륜도 아닌데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 실제로 그렇게 만났던 분이 있어. 그래서 그 영화관에 간 적이 있는데 멀티플렉스에 그거를 2층 어딘가에서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더라고. 유민상 어떤 여자랑 가더라 이렇게. 그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라는 게 맞구나라는 증거가 자꾸 드러나니까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뭔가 누군가는 이렇게 찍고 있고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예. 우리 민상 씨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인의 판단과 타인의 시선과 타인이 주는 어떤 영향에 예. 굉장히 영향 많이 받으시는 분이네요. 신경 많이 씁니다. 네네, 신경 많이 쓰시고. 네. 네. 근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니까 타인을 배제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는 하고 사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나무의 뿌리처럼 내가라는 게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식당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난 먹으러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나는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나는 혼자 갈 거야. 나는 나. 이게 조금 단단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허락 없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일인데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랑 영화를 보러 간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민상 씨가 잘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좋은 영화를 누구랑 보러 간 건데 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짓이 아니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믿으세요, 민상 씨. 네. 일단 민상 씨 생각과는 다르게 네. 많은 사람들은 민상 씨를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민상 씨가 대중 앞에 나서면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상 씨가 지금보다 체중이 더 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민상 씨거든요. 네. 지금보다 10kg가 빠졌다고 해서 유민상이 유민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그냥 민상 씨를 좋아하는 후배들은 여전히 민상 씨를 좋아할 거고 민상 씨를 아끼는 팬들은 여전히 민상 씨를 아끼고 좋아할 거고 응원할 거고 민상 씨라는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뀌는 건데 네, 그거를 좀 더 민상 씨가 단단하게 뿌리를 탁 내리고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좀 마음을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저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뭔가 단단하게 마음을 좀 가져야겠네. 네. 내가 네. 내가 내가 뭐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나는 그렇게까지 자존감 낮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나는 나다. 그럼. 네. 네. 나는 나다라는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그럼요. 하면 돼요. 대한민국 유민상인데. 네, 그죠. 아, 좋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